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에너지를 적게 쓰고 에너지 화석 연료 대신에 자연 에너지, 햇빛이라든지 바람이든지 땅속에 있는 지열이라든지 파도의 힘을 이해하든지 그렇게 해서 자연 에너지를 빨리빨리 확대해야 되는데 그 빨리빨리 확대하는데 가장 앞선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금년에 서울부터 완전 석탄이 아니라 석유로부터 완전 독립할 방침을 선명했습니다. 여러분 영국 그러면은 세계에서 제일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석탄을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런던 살인스모그로 생명을 잃었는데 2025년 앞으로 5년이죠. 안에 석탄 발전소를 모든 걸 다 중단시키기로 했습니다. 중단시키기로 했는데 얼마 전에 이것도 너무 늦다. 그래서 1년을 단축해서 2024년에 영국은 석탄 발전소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석탄 발전소 몇 개죠? 우리나라 석탄 발전소 60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독일은 석탄 발전소는 조금 늦습니다. 2038년에 독일은 석탄 발전소를 다 폐쇄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 잘 아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해 가지고 원전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 독일 사람들은 원전 17개의 원전을 2022년 내후년에 전부 다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독일에 있는 남부 지역의 프라이부르크. 지금은 세계 환경 수도라 그럽니다. 여기는 날씨가 따뜻해서 와인 생산으로 아주 유명한 데예요. 근데 이 지역에 1960년대에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하는 거죠. 반대하니까 추진하는 쪽에서 야, 너네 반대하면 그럼 전기는 어떻게 쓰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교수, 과학자, 선생,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노력을 해서 그러면 자연 에너지인 태양광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태양광을 이렇게 집집마다 다 달고 쓰레기나 이런 것도 유기물질도 전부 다 그거를 발효시켜서 바이오로 만들고 풍력을 세우고 자동차 대신에 자전거로 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가장 생태 친화적인 도시로 거듭난 거죠. 거듭난 겁니다. 이건 뭐죠? 아까 그거는 태양광이고 햇빛을 전기로 만드는 거고 요거는 태양열입니다. 태양열. 저게 태양열인데 저것이 인도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 있는 큰 사원이 있는데 그 사원에 3만 명의 사람들을 치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잘 활용하면은 화석 연료 하나도 쓰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사례죠. 그다음에 이건 뭐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이죠. 애플. 여러분 뭐 핸드폰도 만들고 뭐 하지만은 이 애플의 본사입니다. 본사.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저기에 12,000명이 근무하는데 거기에 쓰는 조명, 냉난방을 전부 다 태양광.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은 17,000kW. 그거를 태양광으로 생산해서 에너지 화석 연료 하나도 쓰지 않는 그런 기업입니다. 여러분 한 10여 년 전에 전기 자동차로 전기 배터리로 해가지고 전기 자동차로 세계 일주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태양광으로 햇빛으로 비행기가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일주 하는데 태평양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 태평양을 건너는데 저 태양광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태양광으로 햇빛으로 비행기가 뜨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요즘 교과서에도 많이 실리는 92년 리우 환경회의입니다. 전 세계 각국 국가 원수, 기업, NGO들 3만 명이 모여서 지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자. 그 중에서도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브라질의 리우 환경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제가 가서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고도 성장했기 때문에 고도 성장을 하면서 나타난 공해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요거는 서울시청 앞이에요. 시청 앞인데 이게 2007년인데요. 기후변화 문제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슈가 잘 안 돼요. 우리가 세계에서 지금 온실가스를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그럼 이대로 계속 가면은 우리나라 상품이 앞으로 진출하는데 훨씬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먼저 하자. 그래서 그때 각계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스탑 CO2, 고 액션, 액션을 해야지, 행동을 해야지 바뀌지 그냥 구호만 외치는 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제가 일하고 있는 환경재단에서 기후변화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건총리를 비롯해서 각계 인사들이 모여서 이제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자, 그런 창립 행사 모습입니다. 여러분 투발루라고 아세요? 투발루라고 태평양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입니다. 해수면이 계속 올라오니까 이제 2m밖에 안 남은 게예요. 2m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는 건 뭐죠? 물에 안 잠기려고 계속 모래 포대만 계속 거기다가 이제 쌓는 거예요. 쌓는데 이제 그 주민들은 뭐라 그럽니까? 자기네들은 온실가스를 내보내지도 않는데 다른 나라에서 내보낸 걸로 우리가 이렇게 물속에 잠기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좀 살려주시오. 그랬더니 살려줍니까? 살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저게 물에 다 잠겨요. 잠기면 결국은 나라가 없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고르바초프도 왔습니다. 고르바초프가 당시 소련의 대통령인데 그 사람이 개혁 개방을 했는데, 제가 왜 개혁 개방을 했느냐 그랬더니 1986년에 체르노빌 핵발전소가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반경 30km 안에는 아직도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래됐는데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비밀주의. 뭘 하는데 투명하게 알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엄청난 참변이 왔다. 그래서 자기가 개혁 개방을 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350 캠페인. 여러분 산업혁명 당시에 280 ppm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406 ppm이 됐거든요. 근데 350 정도가 돼야지 기후가 안정화되고 이렇게 온난화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350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세가 같이 공동으로 이제 캠페인 하는데, 제가 일하는 환경재단에서 350 캠페인을 뭐 가수라든지 유명 인사들이 캠페인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온실가스가 한번 나오면은, CO2가 한번 나오면은 금방 없어지질 않아요. 공기 중에 한번 배출이 되면은 CO2는 어느 정도 가냐면은 최소 100년에서 최대 1000년. 그러니까 지금 공기 중에 있는 CO2는 100년 전에 있는 것도 지금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도 안 내도 금방 줄어들질 않는 거죠. 누구죠? 유명한 배우 디카프리오입니다. 아카데미상을 받았어요. 아카데미상을 받으면, 보통 상 받으면은 나에게 상을 준 뭐 감독 고맙고 뭐 아내가 고맙고 막 얘기하는데, 디카프리오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류는 살아남을 수 없다. 딱 그 얘기만 했어요.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러고 나서 저 사람이 또 뭘 만들었느냐? 자기가 직접 전 세계를 다니면서 기후변화 현장을 가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어요. Trains, planes, cars, the way we produce our food, the way we build our cities, almost everything we do releases carbon dioxide, CO2. And that leads to climate change. The polar ice caps will melt, the seas will start to rise, there'll be more dangerous weather patterns, floods, droughts, wildfires. It sounded like some nightmarish science fiction film. Wow, beautiful. I just want to know how far we've gone, how much damage we've done. 저는 그렇게 헌신적으로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많아진 내용이 정부의 정책에 반영이 되고 그것이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될 때 기후변화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저는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활동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특히 저는 어린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들이 가장 순수하거든요. 그 어린이 중에 제가 쓴 최열 아저씨의 지구촌 환경 이야기를 읽고 독후감이 왔어요. 최열 아저씨 책을 읽고 자기는 난방을 안 하겠다. 그래서 아파트에 겨울인데 난방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이제 자는 거죠. 자는데 자기 친구가 가까운 거리도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너 보청기 껴야 되겠다. 그러니까 친구가 야 내가 왜 귀가 잘 들리는데 보청기를 왜 껴야 되냐 그랬더니 너 지금 지구가 신음하는 소리가 안 들리냐. 우리 같이 미래 세대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어린이들이 그런 문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죠, 여러분? 작년에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른 그레타 툰베리. 스웨덴의 16살 된 여학생이에요. 여학생이 자기가 학교 등교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등교를 거부하고 스웨덴 국회의사당에서 1인 시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며칠이 되니까 많이 모이고 그래서 거기서 집회를 하고 이것이 유럽 전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청소년 기후 행동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왜 우리의 미래를 어른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느냐.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해결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주 관심을 가지게 만든 거죠. 근데 그 그레타 툰베리가 작년에 유엔 총회에 미국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으면 보통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비행기를 안 타고 바람으로 가는 배를 타고 15일 동안의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연설을 했습니다. People are suffering. People are dying.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and all you can talk about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 How dare you! 그걸 보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후 변화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은 심각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체적인 노력. 개인이 해야 될 노력, 기업이 해야 될 노력, 정부가 해야 될 노력. 이것이 하나로 합쳐지고 또 각 나라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채워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채우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2년 리우 환경회의에 지금부터 몇 년이 됐죠? 28년이 됐잖아요. 28년이 됐는데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양보를. 그래서 92년부터 우선 선진국부터 온실가스를 감축하자 그래서 선진국 그다음에 동유럽에 있는 38개국이 먼저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7년에 교토에서 의정서가 체결이 됐어요. 체결이 돼가지고 발효가 되려고 그러는데 미국 부시 대통령이 탈퇴를 해버렸어요. 탈퇴하니까 이게 뭐 아무 의미가 없게 된 거죠. 의미가 없게 되고 각 나라마다 이제 할당을 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느냐 하면은 개도국은 선진국 너네가 온실가스를 많이 써서 이렇게 피해를 줬는데 왜 우리가 같이 할당을 받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도리어 너네들이 재정 지원을 하고 기술 지원을 해라. 또 선진국은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이게 합의가 안 되다가 2015년 파리 기후변화 총회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그 합의가 뭐냐면은 자기 나라별로 다 스스로 할당을 써라. 그거 제일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당을 썼어요. 우리나라도 썼습니다. 할당을 썼는데 할당을 써가지고 다 합히니까 그대로 하면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단위로 할당을 점점
나사를 조이듯이 조여서 이제 기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걸로 이제 의견을 모았는데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나와야 되고 또 기술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한 정부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경 문제를 환경부에서 하는데 그 에너지 문제는 또 어디서 하냐면은 산업통상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노력을 해서 산업통상부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죠.